꽃을 보며 뿌리를 생각한다. 여러 해 전 연구실 앞 정원에 핀 장미를 보면서 진한 여운이 남았던 기억이 있다. 뿌리의 존재를 새삼스레 느꼈기 때문이다. 아침 햇살에 꽃잎 이슬을 반짝이던 붉은 장미는 정말 아름다웠다. 어디에서부터 이토록 강렬하고 짙붉은 빛깔이 생겨나는 것일까? 무엇이 이처럼 탐스럽고 마음을 휘감는 겹겹의 꽃잎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나의 눈길은 꽃에서 줄기로 자연스레 이어졌는데 줄기를 타고 땅에 닿는 순간 뿌리의 존재가 확연하게 다가왔던 것이다. 뿌리가 땅속에서 물과 양분을 빨아올려야 땅 위에 꽃들을 피울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그날은 뿌리에 대한 연민이 내 마음속에 물결치듯 솟았다. 사랑하는 꽃을 피우기 위해 흙의 틈새마다 파고들며 안간힘으로 물을 빨아올리는 뿌리. 그럼에도 평생 동안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길 한 번 받지 못하는 뿌리. 막상 꽃 한 송이 피워내고 나면 자신의 목이라도 축일 물은 남아있을까? 사람들은 뿌리의 고생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꽃의 아름다움만을 찬미하지만 뿌리는 자신의 공로와 고생을 내보이기 위해 햇볕 따사로운 땅 위에 나설 수 없다. 그것은 자신도 죽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꽃의 죽음임을 알기 때문이다. 꽃과 뿌리는 한 생명으로 얽혀 있음에도 뿌리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한 번도 꽃을 만나지 못한다. 살아서도 만날 수 없고 죽으면 이미 만날 수 없는 꽃과 뿌리. 슬프고도 아름다운 그 인연의 여운이 늦은 밤까지 가슴을 떠나지 않았다. 얼마 전에 화제가 되었던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이 있었다. 부모를 모시고 형제들을 아우르면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나라 장남들의 애환과 보람을 솔직하게 담아내었다고 하여 언론에도 많이 소개되었었다. 이 나라의 장남들에게 제목부터 얼마나 진하게 어필되었던가.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뿌리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물론 장남이 더 대접받고 맞이의 권위의식으로 동생들과 갈등을 빚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묵묵히 집안을 챙기며 고생한 장남들의 입장에서 살펴본다. 시골에서 보면 여러 동생들을 대학 공부며 직장일로 모두 도시로 떠나보내고 부모님을 모시면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내가 아는 어떤 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넉넉지 않은 가정 형편 때문이기도 했지만 장남이라는 지위에는 조상묘와 부모가 있는 고향 땅을 쉽게 떠날 수 없게 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배어 있다. 그 무언가는 대체로 고생을 동반하는 것인데 남의 덕담으로는 훈장과 같이 명예로운 것이고 짊어진 고생으로 보면 멍해와 같은 것이다. 그의 세 동생은 모두 대학을 나와 도시에서 직장을 다니며 결혼을 하였다. 이제는 세월도 제법 흘렀지만 그분은 동생들이 모두 도시에서 자리를 잡은 것을 자랑하고 보람이라고 하면서도 어떤 저녁이면 술 한잔 기운을 빌어 서운함을 내비치기도 하였었다. 여름이면 직장 동료들까지 데리고 와서 산수 좋은 동네 강가에서 며칠씩 묵고 간 휴가들, 동생의 직장 생활에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저런 먹을 것들 챙겨서 보내놓고 나면 남은 것은 쓰레기와 밀린 농사일들, 수확철이면 한 보따리씩 싸서 보냈던 곡식들이며 과일들, 동생들만의 해외여행을 나중에 우연히 알았을 때의 가슴 시린 서운함, 형님이 농사일이 바쁠 때라서 말을 못했다는 얘기에 안으로 무너지며 아프게 드러나던 고단한 삶, 명절과 집안 대소사의 애환들, 밤 깊어질 때까지 섭섭함을 술잔에 푸념처럼 풀어놓고는 다시 보람으로 채색된 일상으로 돌아가곤 하였는데 마지막 매듭은 늘 이랬다. 고맙지. 객 지나가서 잘못된 애들도 많은데 고생이 많았을 텐데도 자리 잡고 잘 살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이야. 다행히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동생들은 형님 내외의 고마움을 깨닫고는 요즘은 너무 잘한다고 자랑이다. 동생들이 돈을 모아 마련해준 해외여행도 다녀오고 벌초할 때가 되어 직장일로 못 내려오면 빠뜨리지 않고 돈도 보내오고 명절이면 동네 어른들께 인사도 다닐 줄 알고 서울 가서 성공했다고 칭찬하면 모두 형님과 형수님 덕분이라고 한단다. 명절이면 농사 짓느라 거칠어진 얼굴 가꾸시라고 화장품까지 꼭 챙겨온다고 한다. 초로에 들어서는 내외의 요즘 삶에서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마음, 뿌듯한 보람과 기쁨이 솟고 있음을 느낀단다. 우리는 아름답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면서도 그늘에서 묵묵히 뒷바라지한 사람들의 공을 제대로 살피지 않을 때가 있다. 당신의 몸 돌보시지 않으시던 우리들의 어머니, 즐겁고 따스한 송년의 밤에도 사풍의 전선을 지키는 장병들, 에베레스트의 설산 고봉 등정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무거운 카메라를 덤으로 메고 제일 고생했으면서도 얼굴 한 번 못 비치는 촬영기사, 스텝과 조연 없이 주연이 있을 수 없듯이 뿌리 없이 꽃은 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귀여움과 사랑을 받다 보면 꽃은 자칫 아름다움이 마치 자신의 공인 양 오만해지기 쉽다. 그러나 꽃은 겸손하게 뿌리에게 감사해야 한다. 꽃이 뿌리의 노고에 보답하는 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뿌리가 빨아올린 양분을 햇빛과 부지런히 합성하고 온갖 비바람도 이겨내면서 아름다운 빛깔과 향기를 지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일이다. 그렇게 하여 뿌리의 고생을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뿌리에게 고마움을 돌려주는 일이다. 뿌리의 공을 인정해주고 토양이 메마르지 않도록 거름지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꽃과 뿌리는 진정 아름다운 하나의 생명이 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주위를 돌아보면 우리네 이웃에는 꽃과 뿌리와 같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 사람들이 서로 얽혀 사는 우리 삼터에서 누구는 꽃이기만 하고 누구는 뿌리이기만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우리는 누군가의 꽃이면서 또한 누군가의 뿌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리라. 햇살 맑은 오늘 아침에도 연구실 앞 정원의 꽃을 바라보면서 우리네 삶의 꽃과 뿌리를 되새겨보게 되는 것이다.